자, 또 하나의 전문 파트인데 자세 근육 하잖아요. 운동 근육 그래요. 아까 말한 게 이거예요. 페이직은 운동 근육이고 포스처럴 머슬은 자세 근육이에요. 아까는 하나는 스테빌리티, 안정성을 꾀하는 거와 운동성을 꾀하는 두 가지 기능이 근육의 안에 있다라고 그랬죠. 요 그림으로 보면 요 빨간색이 자세 근육에 해당이 돼요. 대표적으로. 그리고 핑크색이 운동 근육들에 해당이 돼요. 그러나 이건 사람에 따라 정도도 다르고 어떤 직업이냐 운동이냐에 따라서 달라지고 이거는 변화시킬 수 있어요. 마라토너는 마라토너의 근육으로 바꿀 수 있고요. 역도 선수를 역도 선수에 맞는 트레이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트레이닝 하는 거예요. 이 근육의 질을 바꿔서 그 움직임의 퀄리티와 그 힘을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뭐 선천적인 조건에다가 이걸 더 트레이닝 하는 거죠. 우선 자세 근육이라고 하는 건 뭐냐? 중력에 저항해서 자세를 유지하고 몸을 안정화하는 근육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몸을 안정화하는 거. 움직이기 전에 몸이 안정을 시키는 것에 주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 근육들은 심부에 있어요. 표층보다는 심부에 있고 중심 쪽에 있어요. 이 외측보다는 이 중심 쪽에 있어요. 우리가 왜 축이라고 엑시얼 축이라고 하고 나머지 사지라고 그랬잖아요. 이 축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고 운동 근육들은 사지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심부 중심 쪽 이것만 좀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지구력이 뛰어나요. 오랫동안 있어도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서 있어도 내 비복근이나 얘네들은 피로해하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여기서 팔굽혀펴기를 내가 서 있는 시간만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휴, 끔찍하죠? 막 이렇게, 턱걸이를 얘가 서 있는 만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걸 지구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만큼 버텨주는 역할을 해야 안정성이 올 거 아니에요. 얘네들이 불안해가지고 이러면은 안정성이 없음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효과들이 어마어마한 것들이 있어요. 피로가 쌓이면 과긴장이 발생할 수 있어요. 자, 이 부분이 정말 HE에서 관건인 거예요. 자세 교육, 자세 근육 좋아. 근데 얘네들이 원래는 빨리 피곤해지는 애들이 아니에요. 웬만해서는 피곤해하지를 않아. 근데 어떻게 되면 더 빨리 피곤해. 처럼 우리 AT 배우시기 전에 어떻게 오셨어요? 좀만 서 있어도 빨리 의자 가서 앉고 싶고 빨리 어디 몸을 좀 누이고 싶고 막 그렇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자세 근육은 원래 피로를 못 느끼고 지구력이 강하게끔 생리적으로 되어 있는 애인데 우리가 잘못 사용되면 즉 비효율적으로 부자연스럽게 사용하면 얘네들은 빨리 단축돼서 그 상태로 오래 유지돼요. 그래서 자세가 한번 만들어지면 내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얘가 안 펴지는 거예요. 한번 만들어지면 이거는 안 바뀌는 거예요. 거북목 나온 사람한테 야, 목 집어넣어 한다고 쑥 들어가요? 그러면 기적이죠. 안 바뀌어요. 그만큼 많은 것들이 결부되어 있어요. 관절하고만 연결되어 있습니다. 신경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막하고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따로따로 봐서는 절대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중요하게 좀 인식해 주시고,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긴장하는 거를 우리는 알아차려야 돼요. 그리고 바꾸면 돼요. 이거 못하는 거예요. 이거 피곤하구나. 이거 바꾸면 돼요. 그 훈련을 우리가 계속 한 거예요. 세미스파인이나 내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피곤했구나. 이렇게 바꾸면 되는구나. 요 알아차림, 관찰과 자각, 요 훈련을 계속 한 거예요. 특히 장시간 앉아있는 거, 운동이 부족한 상태에서 장시간 고정된 자세로 오래 있으면 과도하게 이 자세 근육들은 짧은 상태로 있게 돼요. 특히 이 복강부에 있는, 골반 복강부에 있는 소위 코어라고 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앉으면 다른 형태로 작용해요.
그래서 제가 의자에 살아남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하는 게, 원래는 그렇지 않은데 얘네들이 빨리 단축되고 짧아진 상태에서 긴장된 상태로 그대로 폼을 만들어 버려요. 척추하고 같이 그대로 폼을 만들어 버려요. 그게 좀처럼 뭐 뚝딱거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로 자세 근육은 느리게, 아까 슬라이딩 한다 그랬죠? 느리게 반응해요. 그래서 그래야 지구력이 있는 거예요. 빨리 너무 파이어링을 너무 자주 빨리 해버리면 그렇지 않은데, 얘네들은 느긋하게 오랫동안 아주 꾸준하게 일을 하는 애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타입 1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적색 근육이에요. 유산소, 산소가 공급된다는 조건 하에서만 그렇게 돼요. 산소가, 즉 호흡이죠. 호흡을 통해서 계속 산소가 근육에 계속 공급돼야만이 얘네들은 지금과 같은 지구력과 이런 힘을 발휘할 수 있어요. 그 소위 말해서 쥐난다, 막 이런 산소 공급 안 되면은 막 쥐가 나고 떨리고 막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대표적인 자세 근육, 이거 다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근데 아까 설명했죠. 이 중심축에 있어요. 척추 앞면과 뒷면. 특히 이 척추 사이사이에 있는 아주 최신부의 근육들이 있어요. 다혈근이라고 주로 하는데, 이 최신부의 근육들이 중요한 우리 자세 근육이에요. 얘네들이 서로의 마디마디를 적절하게 아주 잘 연결시켜 주어야 돼요. 얘네들이 이제 척추 기립근과 함께 잘 연결돼서 우리가 이렇게 서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앉더라도 얘네들이 잘 지탱할 수 있는 힘들이 생겨요. 이렇게 척추기립근, 다혈근, 복행근, 대둔근, 대퇴근막장근, 비복근, 햄스트링, 대퇴근육, 내전근, 요근, 후두하근, 이쪽에 있는 이렇게 얘네들이 기본적인 이걸 딱 잡아주고 있은 다음에 움직인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또 운동근육은 당연히 큰 힘을 발휘해요. 자세 근육이 중심을 잡고 안정을 취하면 그 신호가 안정됐어, 이제 가, 이제 들어, 움직여, 이걸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됐는데 막 얘만 움직여? 그러면 되게 어설픈 움직임과 상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조건에 쉽게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디렉션도 주고 포즈를 해서 내가 너무 성급하게 반응하거나 무의식적으로 너무 빨리 반응해버리는 것을 약간의 텀과 공간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적인 힘과 속도를 필요할 때 빠른 수축을 할 수 있지만 피로가 굉장히 빨라요. 얘네들은 100m 달리기 하는 근육이에요. 뛰지만 계속 그렇게 뛸 수는 없어요. 100m 달리기 빨리 15초, 16초 뛰잖아요. 근데 그거를 몇 킬로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불가능하죠. 그리고 무산소적으로 움직여서 색깔이 핑크색이나 이런 화이트 색깔이에요. 여담이지만 닭고기, 치킨 많이 드셔보시면 이거 알 수 있어요. 부위에 따라 달라요. 닭 다리의 부위와 이 부위의 색깔이 달라요. 잘 보시면. 그래서 적색 근육이냐 백색 근육이냐 따라서 그것만 먹는 사람도 있어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빠른 트위치가 일어나서 타입 2라고 하고요. 운동 부족 시 또 바로 약화가 돼요. 그러니까 근육이 쫙쫙 빠지는 거예요. 또 두 역할이 서로 달라요. 훈련을 통해 쉽게 강화되지만 지속적인 훈련이 유지가 돼요. 소위 말해서 사람들이 근력 짐 가서 막 이렇게 무게 저항 운동 막 하는 이유는 이 근육 운동을 엄청 발달시키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둘 중에 어느 게 더 중요하냐? 둘 다 중요합니다. 둘 다 중요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들의 협응이에요. 협응. 자, 여기 지금 보라색 근육하고 녹색 근육이 있는데 이런 보라색 근육이 주로 자세 근육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용을 평생 동안에 했느냐에 따라서 이건 바뀔 수 있어요. 여기 이런 가스트로네미어스 이런 애들이 막
뛰는 사람한테는 이게 백색 근육으로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엄청난 스피드를 이용하는 사람들. 근데 하루 종일 서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자세 근육식으로 돼서 유산소 운동을 잘하는 사람인 거예요. 무산소 운동은 잘 못해. 근데 유산소 운동은 굉장히 잘해요.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대둔근 같은 경우 자세 근육 역할도 하면서 동시에 운동 근육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계단 팍팍 오르고 산 오르고 이럴 때. 근데 이 속 부분에 있는 아주 작은 근육들이 다 준비가 돼야 얘가 펌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단 연습할 때 생각하시면 돼요. 바로 올라가서 팍팍팍팍 하면 되지. 왜 가만히 있다가 준비가 되면 탁 올라가고. 왜 그거를 그렇게 섬세하게 하고 정확하게 하고 디렉션화해서 중추조절적으로 하려고 할까 보면은 이거예요. 큰 근육들의 이런 자세 근육과 운동 근육의 이것이 잘 되기 위해서는 자기가 그러니까 운동을 많이 한다고 저는 좋다고 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제 사회적으로 그 인식이 좀 생겼더라고요. 많이 걸으면 다 좋은 줄 알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걸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그리고 우리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어떤 근육이 먼저 운동 실행을 주도하도록 설계되었을까? 즉 어떤 것이 자연적으로 그렇게 되게끔 진화시켰을까? 여기서 어떤 근육이라는 건 뭐예요? 운동 근육이냐? 자세 근육이냐? 어떤 근육이 먼저 세팅을 하느냐? 요게 스킬이고 요게 중요한 거예요. 요거를 정상화시키는 거예요. AT가. 자세 근육이 준비 안 됐는데 우리는 사용하니까 망가진 거예요. 너무 강한 욕망, 목적의식에 드라이브 돼버리면, 목적은 뭐 타당한데, 그걸 실행하는 과정에서 타당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주제가 사실 오늘의 메인 주제인데요. 자, 근육에 대해서 쫙 알아봤어요. 어떻게 수축하고, 어떤 종류의 근육이 있고, 근수축의 종류도 다양해요. 신장선 수축이냐, 무슨 수축이냐, 다양한데, 그건 지금 알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알려고 하는 것은 자세 근육과 운동 근육에 대한 이 신경, 특히 우리 뇌에서 어떤 식으로 사용하는가, 어떻게 설계되었는가, 이게 중요해요. 자, 자세 근육이 먼저 반응하고 그 다음에 운동 근육이 활성화되도록 디자인되어 있다는 거예요. 운동 근육이 먼저 활성화되고 자세 근육이 나중에 활성화되면 어떻게 될까? 상상해 보시면 돼요. 빠르게 트위치하고 빠르게 반응하는 애들이 먼저 반응하게끔 훈련이 됐어. 그리고 얘는 무시돼 있어. 그러면 그런 사람은 감정이 어떨 것 같아요? 그 감정이 오래돼서 정서가 되면 그 정서로 오래 있는 사람의 성격과 생활 방식은 어떨 것 같아요?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은 어떨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 유추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아까 파킨슨 얘기했지만 유전적 요인이다, 많은 요인들이 있지만 후천적인 요인이 있다라면 저는 이거라고 봐요. 제가 아는 파킨슨 환자들의 공통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은 살면서 엄청나게 목적의식이 강했던 사람들이고 그 드라이브가 남다른 사람들이었어요. 엄청나게 일 많이 하고 일 중독자에 하나에 꽂히면 강박적으로 일을 해내는 그런 어떻게 보면 충직한 사람인데 나중에 보면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어느 차원에서는 이런 감정 심리적인 요인도 반드시 같이 봐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런 근육과 심리와 아무 상관이 없겠지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어느 것이 먼저 선택됐느냐는 뇌에서는 완전히 다른 뇌가 돼버려요. 완전히 다른 화학적 시스템으로 바뀝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기 만약에 음식이 하나 있는데 이걸 먹는 방식이
어떤 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요. 우와, 배불러. 근데 또 배고프네. 또 우와. 먹방 보니까 또 먹고 싶어요. 우와, 또 이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운동 근육이 먼저 선택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도파민 중독에 너무 빨리 노출돼요. 근데 스테디하게 포스처 애들이 준비될 때까지 내가 기다릴 수 있는, 이니비션 할 수 있는 그것만 생기면 나머지 작업은 거의 자연적으로 특별히 훈련하지 않아도 그냥 돼요. 특별한 운동 선수나 운동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때 트레이닝 하면 되는 거지, 그걸 따로 트레이닝 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자기 직업이나 목적에 맞춰서 운동 근육은 트레이닝 하면 돼요. 근데 이 자세 근육은요, 절대 쉽게 트레이닝 될 수가 없어요. 이건 자연 발생적이에요. 더군다나 이 순서는. 근데 이 순서가 뒤바뀌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 근육이 먼저 활성화돼야 몸이 움직이기 전에 안정성이 유지된 다음에 운동 근육이 활성돼야 된다. 그래야 아까 말한 우리의 단점, 구조적인 단점, 역학적 문제, 어떤 사회적 복잡함, 이런 것들을 좀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마련되는 거예요. 요 파트에 대한 결론은 이거예요. 모든 운동에는 예상적 자세 조절, 즉 Anticipatory Postural Adjustment라고 하는 APA라고 하는 게 있어요. 아까 제가 이거 강의 시작하기 전에 이것저것 해보세요 했잖아요. 그게 요걸 경험시켜 드린 거예요. 요걸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이 APA를 위한 자세 피드 포워드 메커니즘이라는 전문 용어인데, 그냥 피드 포워드라고 아시면 돼요. 되먹임은 아시죠? 어떤 결과가 나온 것을 보고, 이렇구나 하니까 내가 이거를 다시 바꿔서 반응을 하도록 과정이 되실현되는 거예요. 근데 피드 포워드는 그렇지 않아요. 안 일어났어. 안 일어났는데 미리 설계를 해놓는 거예요. 이것을 예상한다, 예측한다. 미리 앞먹임을 해버린 거예요. 그 예를 들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난번에 어린애기가 막 이렇게 이렇게 맹판에다 꽝 부딪혔잖아요. 걔는 APA가 준비가 안 된 애인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이거 조심해야겠다 하면서 살짝 이렇게 하면서 걸음걸이를 바꾸잖아요. 막 이렇게 안 가고 이렇게 가잖아요. 그게 APA 덕분이에요. 피드 포워드 덕분이고. 나는 아는 거예요. 천천히 가야지. 이 디렉션을 주잖아요. 잘못하면 미끄러지겠어. 살살, 팍팍 안 가고 살살 가야겠어 하면서 이 운동 실행에 대한 계획을 준비한다고요. 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능력이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거는, 죄송해요. 전제적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예상한다. Anticipatory, 그리고 자세를 자기 스스로 보정한다. 이런 뜻이에요. 신경계가 미리 자세를 조정하여 안정성을 유지하는 거예요. 핵심 역할은 자세의 안정을 유지하는 거고요. 불필요한 자세의 흔들림을 최소화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운동 효과를 증가하는 거예요. 이게 준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설거지를 했어요. 쓰셨어요. 여기 찬장 위에다가 이거를 이렇게 놔야 돼. 그럼 팔이 들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당연히 여기 센서를 작동시키면 여기 근육들이 막 이렇게 작동하는 게 나오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 여기 근육과 여기 다리 근육들이 더 활성화돼요. 이게 팔 들기도 전에 활성화되는 거예요. 피드 포워드라고. 내가 생각했든 안 했든 이 APA가 작동하고 그 작동하는 방식이 피드 포워드라고요. 피드 백워드가 아니고 피드 포워드예요. 미리 마치 AI처럼 딱 계산해 보고서 어디 미리 준비해. 특히 이쪽 코어 근육들은 팔이든 다리든 어디가 움직이기만 해도 딱, 특히 얘네들이 작동시킬 근육은 어떤 근육이냐? 자세 근육이겠죠.
안정성 확보가 생존에 더 중요하지. 그렇지 않겠어요? 안정성을 먼저 확보시켜라. 그리고 흔들림을 최소화해. 이거 하나 하는데, 이러면은 엄청난 에너지가 소모되는 거예요. 이걸 매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매일 집안일을 그런 식으로, 밀 때도 그렇게 하고, 밀 때도 그렇게 하고. 그래서 우리는 자꾸 효율성, 자연스러움, 이런 걸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드포워드 메커니즘이 이제 사실 이제 신경학적으로 쫙 있어요. 이게 내용적으로 오늘은 제가 설명 안 할게요. 뇌에 대해서 다 제가 설명드린 다음에 요거는 또 설명을 해야 재미가 있을 거예요. 특히 이제 대뇌피즈가 소뇌에서 많은 작업이 일어나요. 피드포워드라고 하는 컨트롤이 있어요. 자, 여러분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왜 로봇들은 자꾸 넘어지나? APA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인간처럼 못 움직여요. 아무리 연구를 해도 그렇게까지는 이 근육들을 설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잘 돼가고는 있죠. 막 이렇게 백덤블링 하는 거 로봇도 봤는데, 그 한 번 하는 거에 엄청난, 힘을 쓰겠죠. 근데 우리는 아무 생각 안 해도 컨트롤 되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서 이쪽 다리 들고 이렇게 다리 들잖아요. 내가 이거 이렇게 버릴 때, 뒷다리 들어야지 하고 드나요? 아니에요. 자, 자세 근육이 먼저 반응하고 이후 운동 근육이 움직임을 수행하는 과정은 피드포워드 조절과 이 예상적 자세 조절 APA에 의해 조정된다. 자세 근육이 먼저 반응하지 않으면 또는 반응이 지연되면 균형이 무너져 버려요. 이 심부에 있는 근육들이 이 신경이 잘 빠져나가도록 공간을 만들어주고 유연성을 발휘해주지 않고 그대로 구축되고 긴장된 상태로 관절들을 계속 중력에 의해서 압박되게 만들면 디스크뿐만 아니라 추간공에도 문제가 오고 그 안쪽에 있는 연부 조직들에 다 문제가 와요. 이게 이제 우리가 풀어나갈 어떤 중요한 직업적 차원의 것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부상을 예방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예방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APA가 잘 발달된 사람들은 이거 예방을 잘 하고 자기 사용이나 몸 사용을 잘 해요. 특히 복행근, 다혈근, 척추기근 다 자세 근육이죠. 자세 안정화를 먼저 시키는 APA와 피드포워드가 작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중력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고 움직임을 수행할수록 이게 AT겠죠. 생존에 유리하고 삶의 질과 양이 향상되겠죠. 자, 자세 근육 이렇게 누누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세 근육, 그 다음에 운동 근육이다. 피드포워드 메커니즘을 사용하라. 자, 이거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이 전전두에서 다 계획된 신호, 저게 뭐고 어떻고 이러니까 지금 미끄럼틀이 지금 있으니까 조심해야지 하고 그 계획을 전달을 해야지 이 M1 그리고 여기 이제 SMA 여기 보조 운동을 실행하는 애들이에요. 얘네들이 이 감각 영역하고 연결하고 이 기저역하고 연결이 되어서 그 다음에 소뇌하고의 최종적인 결합을 해야 여기 APA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다 감각적으로 인지하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것 같아도 우리 몸 안에서는 어마어마한 게 일어나는데 그거를 우리가 신뢰하느냐 못하느냐 아니면 외적인 어떤 결과에 막 쫓기느냐 다급해하느냐 요게 이 아주 복합 감각, 감정, 인지 이 전체적 수준에서 발현되는 거기 때문에 딱 요거다라고 이렇게 이론으로만 얘기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하여튼 이런 APA의 각 영역들이 다 종합이 되면서 활성화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지 아주 빠른 반응, 물건 탁 잡는 거 이거 다 APA예요. 준비되지 않으면 못해. 우리 옛날에 젓가락 잡기 이거예요. 내가 여기서 서포트가 안 되는데 이 젓가락 잡기 못해요. 넘어져 버려요. 이 발바닥에 있는 자세 근육들, 발목에 있는 자세 근육들이 다 아주 일사불란하게 활동해야 돼요. 특히 여기 망상체, 레티큘러 스파이널 트랙, 레티큘러 포메이션이라고 하는 데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각성 상태, 자각 상태, 수면 상태나 몽롱한 상태가 아니라 자각 상태에서만이 이게 발현되는 거예요. 다 여기로 다 모이는 거예요. 그것을 일깨우는 게 저는 중추 조절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 시스템이. 그래서 APA와 피드포워드 메커니즘은 중추 조절의 전부는 아니겠지만 아주 핵심적인 작용이에요. 이걸 안정화시키고 그 다음에 go. 안정됐으니까 go. 안정됐으니까 go. 안정됐으니까 여유 있네? 한 바퀴 더 돌아. 이거를 자기가 순발력 있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느냐 못 되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효율적이냐 아니냐. 그러니까 말하자면 밀가루 1kg 가지고 100명을 먹일 수도 있는데 10kg를 가지고도 두세 명이 다 요리를 엉망으로 만들어가지고 다 태우고 막 엉망진창으로 만들어가지고 10명도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먹는 거는 엄청 좋은 거 많이 먹는데 여기서 사용을 못 해버리는 거예요. 이 메커니즘을 잘 활용되게끔 해야 돼요. 그래서 뭐 이런 이야기고요. 예를 들어서 뭐 여기서 이렇게 뭔가 잡아당기는 거를 한다고 쳐봐요. 이미 여기서 이 이두박근이 작용을 하겠지만 근데 더 많은 작용을 섬세하게 하는 것은 우리 여기 있는 비복근들이라는 거예요. 자세 컨트롤하는, 내 유지하는. 내가 조금만 앞만 쏠려도 얘는 바로 다다다다닥 작용해줘요. 이거 안 되면 스태핑 해야 되고 넘어져야 되고 아까 말한 대로 트레머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ATPA 타이밍이 뭐냐면 약 한 50ms에서 100ms 미리 전에 내가 실제 운동하기 전에 이미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약 1초? 평균 1초라고 봐요. 1초 안에 준비가 되는 거예요. 1초 안에 내가 어떤 거를 내가 하든 뭐 근육의 이름을 알든 신경의 이름을 알든 모르든 아무 상관없이 우리에게는 이 APA 시스템이 타이밍이 엄청 자자작 다 돌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서 앉고 걷고 다 하는 겁니다. 자, APA 하는 동안에는 주로 자세 근육이 먼저 활성화된다. 주로 복행근이라고 있어요. 이렇게 복부에서 이렇게 복직근이 아니에요. 이렇게 초콜릿 나오는 그 근육이 아니고요. 여기 전체를 감싸는 애. 이렇게. 그 근육에는 얘는 어떻게 보면 우리 트렁크, 우리 몸통을 안정화시키는 가장 많은 역할을 해요. 여기에 중심 이동이 조금만 바뀌어도 얘는 다다닥 작용이 돼야 돼요. 이 작용이 잘 일어나게 하느냐 안 일어나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복행근하고 아까 다혈근, 척추 쪽에 얄팍하게 붙어 있는 애들, 그리고 이제 둔근들, 기립근 이런 근육들이 잘 트레이닝이 돼야 되는데 이 트레이닝 방법이 뭐냐, 어떤 게 가장 퀄리파이 하냐, 요거를 찾아내야 된다고. 운동 막 드립다 막 하고 막 나 유산소 30분 하고 저항 운동 몇 분 했어. 전혀 중요하지 않아. 기능적으로는 그래요. 자, 여기서 즉각적인 반응을 하는 것을 리액티브 포스처럴 어저스먼트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말하자면 피드 포워드가 아니라 피드백이에요. 결과가 나타난 다음에 반응하는 거에 불과해요. 근데 사전 조절이 해당되는 APA가 중요한 거예요. 이 둘을 비교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허리 통증 환자는 복행근 활성화가 지연되어서 허리 부담이 증가하게 돼 있어요. 아까 횡복근 이런 것들 허리 부담이 엄청 증가해요. 앉았을 때 특히. 앉으면 여러분 지금 앉아 계시잖아요. 앉아 있으면 하체 근육 안 써요. 앉아서 하체 근육 쓰시는 분 있어요? 막 이렇게 막 중둔근 쓰고 막 대둔근 쓰고 막 이러고 막 여기 쿼드리셉 쓰고 이러지 않아요. 온리 복행근이에요. 사실상은 아주 약간의 척추 기립근, 아주 약간의 요근, 그리고
다 횡격막. 그러니까 우리가 세미스파인 하는 거예요. 사실은. 다 필요가 없거든요. 다 릴리즈 시키고 얘만 잘 평소에는 스트레스풀 했던 애를 다시 복원시켜 놓는 거예요. 그래야 척추 안정화가 되면서 안정화가 돼야 얘네들이 스물스물 자기 자리도 찾고 텐션도 릴리즈하고 하는 거예요. 뇌졸중 환자는 자세 조절이 어려워서 균형은 빨리 잃고 낙상을 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많은 메디컬적인 문제죠. 파킨슨 환자 APA가 손상돼요. 동작이 시작이 어려워요. 왜냐하면 기저핵이라는 부분이 동작에 대한 개시와 그리고 내가 멈추는 거, 언제 멈출지,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보면 보정하는, 변조하는 이런 기능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동작 장애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APA가